해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해요? 또 까먹었다. 등기소에서 하죠. 등기소는 뭐하러 가요? 또 등기하러 간다 그런다. 신청하러. 자, 자꾸 용어를 이렇게 맞춰요. 맞추라는 거야. 자, 등기소에서 누가 있죠? 등기관이. 등기관한테 뭐하러 가요? 접수하러 가죠. 그래서 접수. 자, 등기부에는 뭐예요? 등기부는 뭐하러 가요? 기록. 이렇게 이제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용어 정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등기소에 뭐하러? 신청하러. 등기관은 접수하러. 그러면 등기부에는 뭐예요? 기록하러 간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접수 시점하고 기록 시점하고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과거에는 무슨 시죠? 자, 기록한 때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록하게 되면 기록한 때 효과가 나타나면 접수 시점하고 기록 시점이 뭐가 생겨요? 자, 텀이 생기죠. 이 텀을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우리 2004년에 뭐예요? 전부 개정안을 가져옴으로써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디로?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효과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텀이 막아졌죠. 그러면 방패가 된 거예요. 그럼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면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접수 시기.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완료 시점, 완료 시기. 자, 여기에서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완료 시기. 요 셋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뭘까요? 효력이죠. 요게 바로 별표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접수 시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전산정보 처리 저장에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완료 시기는 도장 찍으면 되겠죠.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도장을 못 찍어.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교합한 때. 자, 교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 이걸 교합이라고 해요. 교합. 과거에는 도장이거든, 날인이거든요. 지금은 전산 등기부는 도장을 못 찍으니까 이걸 교합한 때라는 의미를 쓰게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교합한 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숙지해 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다음 중 등기를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자주 출제돼.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쳐놓는다고. 이렇게 가로를 쳐놓는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력 발생 시기는 뭐한 때다? 접수한 때. 요게 발생돼.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요 지문은 이제 띄워놓고 활용을 못 해보면 무용 지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요거는 쓸 필요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지문을 처리를 못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O일까요, X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O의 X에. O야, O.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단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마친 경우. 여기 없으면 틀려. 자, 그럼 봐봐요. 자, 등기를 마쳤어. 등기를 마쳤어요. 등기를 마쳤다면 접수한 때죠. 그러면 접수 시기가 뭐예요? 읽어봐요.
저장된 대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혈액 발생 시기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는 문장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요 문장이 없으면 틀린 지문이야. 요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요게 이제 그동안 질문이 제일 많이 받아본 거야. 그러면 요 자체만 나오면 X가 되는 거야. 근데 등기를 맞힌 경우가 있다면 요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된다라는 거야. 등기를 맞췄으니까 봐봐요. 등기를 맞춰서 혈액 발생 시기가 맞아서 접수한 때. 그럼 접수 시기가 뭔데? 저장될 때. 그러면 봐봐요. 결론적으로 기록한 때 그러면 뭐예요? 소급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혈액 발생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될 때? 저장된 때. 그러니까 요 단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걸 이제 토대로 해서 자기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봐봐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혈액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래요? 여기 밑에 쓴 자리에다가 자, 요거는 요렇게 써먹어야 돼. 이제 써먹는 방법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취소하고 철회의 차이점은 뭘까요? 취소하고 철회의 차이점은 자, 대표적인 실익은 여기에서 나타나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전 이런 차이가 나타나.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자, 봐봐요. 취소는 법률효과 발생 후에 하는 게 취소야. 자, 철회라는 것은 읽어봐요.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등기의 철회는 언제 하죠? 등기의 철회는 완료 전.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언제 한다? 교합 전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써먹어 줘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취소하고 철회의 대표적인 차이는 요거는 법률효과 발생 후, 철회는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한다는 거야. 그러면 로마에 가면 무슨 법? 로마법, 등기법에 오면. 그래서 요 철회가 이제 용어가 바뀌는 거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취하. 그렇죠. 그러면 등기의 취하는 언제 해? 교합 전에. 그렇죠. 교합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활용해 먹어줘야 되는데 활용을 못해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 걸로 만들려면 자기가 이제 숙지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웠어요. 등기소, 신청, 등기관, 접수, 등기부, 기록. 그럼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혈액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래서 요 부분에 특히 요 부분은 까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혈액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가로 1번과 관련돼서는 안정의 논점이 돼. 그래서 두 번째 줄 한번 닦아놔요. 자,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마한 때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기록한 때 혈액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요. 마한 때로부터 접수한 때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에 등기의 기능. 자, 기능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별표 딱 하나 해놓으세요. 요거는 가로 2번과 관련돼서 등기의 기능은 우리 등기법 2.5점짜리,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도 2.5점짜리가 나오는 게 등기의 기능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이렇게 기초가 잡혀야 돼요. 자, 쓸 필요 없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동안 민법도 많이 했으니까요. 자, 청약과 승낙이 합치를 가져와. 뭐가 성사가 될까요? 계약이 성사가 되겠죠. 자, 계약이 성사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뭐예요? 어라테 이렇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발생하고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겠죠. 한번 이제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봅시다. 저는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읽어볼래요? 제가 청약과 승낙 못 읽어서 읽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사실. 요거 법률 요건. 요거는 법률 효과. 그죠? 법률 효과. 그럼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봐봐요.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어때요? X 법률 요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읽어봐요. 뭐예요? 법률 사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또 안 돼. 어사표시야. 어사표시. 계약은 어사표시가 몇 개? 두 개. 두 개예요. 그러면 계약이 돼. 하나면 단독행위.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 어사표시는 그러면 봐봐요.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과목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냥 눈팅 해놔요. 눈팅. 읽어봐요. 4. 읽어봐요. 4. 그래서 어사표시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 법률 요건에 이제 모습을 봤더니 두 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쓸 필요 없이 자꾸 그림에다 머릿속에다 담가 놓으라고. 읽어봐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럼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법률행위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어사표시가 필요해. 그러면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봐봐요.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틀렸어요? 뭐가 있어요? 알파가 있어. 대표적으로 여기에다 자, 혼인신고라는 게 있어. 혼인신고. 자, 혼인은 우리 혼인하자 의사표시했죠. 그러면 알파가 뭐가 있어? 신고. 그래서 읽어봐요.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특별. 그러면 우리 성립 요건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 일반적 성립 요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은 뭐라고 숙제했어요? 읽어봐요. 당사자, 어사표시, 목적. 읽어봐요. 당, 목, 의. 이렇게 이제 숙지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갖출 요소야. 개개로 공통적으로 갖출 일반적 승립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배워서.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오늘 뭘 외워? 외울 필요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두 사람을 뭐라 그래? 당사자야. 뭐 하기로 했어? 매매하기로 했어. 매매가 뭔데? 목적. 자, 알아, 성략 사라 그랬더니 청약. 알았다 뭐야? 성낙.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러면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는 공통적으로 갖출 일반적 승립 요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당, 목, 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승립 요건이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은 당사자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 이걸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목적과 관련돼서는 읽어봐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읽어봐요. 학과, 적사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사와 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되겠죠. 어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면 비정상적 어사 표시야. 비정상적 어사표시는 4개 조문을 두고 있어. 107조 비진이 어사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요건이죠? 자, 성립 요건이죠. 요거는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야. 그러면 효력 요건은 효력 요건에서 뭐가 나와요? 읽어봐요. 무효와 취소라는 거야. 읽어봐요.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무효야.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성립 요건 파트가 아니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파트라는 거야. 자, 취소 그러면 읽어봐요. 취소가 뭐예요? 취소란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취소. 지금 왜 발전성이 없나 보네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무효다 그러면 무효 그냥 무효. 취소는 취소 이렇게만 하니까 발전성이 없어요. 더 이상 자기가 뭐에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 여기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당사자가 부존재한 경우 무효로 한다. OX. X죠. 자, 그러면 봐봐요. 무효라는 것은 읽어봐요. 승립 요건은 갖춘 이후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여기 뭐가 읽어봐요. 당사자가 부존재했죠. 당사자가 분재했으니까 승립 요건 갖췄어, 안 갖췄어? 안 갖췄죠. 그러면 당사자가 부존재한 경우는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야.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잡아놔요. 이게 또 초보자들이 이 지문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봐봐요.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OX. X.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X. 법률행위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어사표시 플러스 읽어봐요. 알파. 대표적으로 혼인신고.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법률행위는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이죠. 자, 물음표를 붙였어요. 자, 그동안 뭘 갈고 닦았으니까 법률 사실이 뭐예요? 너무 어렵게들 공부하고 있어. 어렵게들. 그냥 있는 대로 읽어요.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법률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어렵게 공부를 눈을 감으면서 법률 사실 이렇게 머리를 짜매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지문에 다 지문에 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봐봐요. 법률 요건은 뭐예요? 원인. 법률 요건은 결과야, 결과. 그러면 거꾸로 읽어봐요. 법률 효과의 원인. 읽어봐요. 요건. 법률 요건의 결과가 법률 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어. 자, 본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본인. 그러면 이 건물을 제일 취득하기 쉬운 방법은 뭘까요? 사면 돼. 사면. 읽어봐요. 매매. 그렇죠. 매매에 대한 매매로 취득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금수저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예요? 상속.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 본인이 요 집을 살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매매와 상속. 그럼 다시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하는 거야. 매매는 그 뭐예요? 어사표시가 필요하죠. 무슨 행위? 법률행위야. 법률행위는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러면 요 매매는 결론적으로 법률행위한 뭐예요? 소유권의 취득이야. 그러면 몇 조로 빠지느냐? 자, 쓸 필요 없어요. 186조.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읽어봐요.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등기하라. 등기라는 건 형식이니까 186조를 형식주의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등기라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 186조를 성립요건주의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야. 그러면 요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은 법률행위한 취득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번에는 그러면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어때요? 어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어사표시 이의 것을 뭐라고 그래?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법률 규정은 민법 187조에 뭐라고 써놨냐? 읽어봐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처분하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은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해. 그러면 187조의 중요한 시점은 뭘까요?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럼 상속은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할까요? 아버지 사망시. 그렇죠. 사망시라. 그러면 만약에 이 등기의 역할은 등기는 186조가 있고 187조의 등기 사항이 있다는 그 역할을.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186조와 7조의 관계는 뭘까요? 읽어봐요. 186조는 어사표시. 당사자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간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수용. 수용은 물권 변동 시점이. 자, 186조야, 7조야. 7조죠. 그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렇죠. 등기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라.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수용은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할까요? 읽어봐요.
수용시. 그렇죠. 재결시가 아니라 수용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86조와 7조의 관계를 이제 다 배운 거야. 그러면 저희가 186조와 7조의 관계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186조, 없으면 187조 간다는.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이야. 근데 임차권은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안 돼. 등기가 내려야 돼. 등기가 내리면 읽어봐요. 물건, 하대, 성질이 바뀌어. 성질이. 그러면 채권이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읽어봐요.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개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읽어봐요. 개긴다. 대항력이야. 그래서 대항력권주의 등기. 그래서 민법은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이 된다. 그래서 작용의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임차권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항력권주의 등기 이 의미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짧게 나왔지만 자, 이번에 가니까 물건 변동의 성립요건 186조 줄 쳐놔봐요. 자, 3번에 187조 처분요건주의 즉 법률 규정이죠. 자, 4번에 부동산에 관련 권리의 대항요건 대표적으로 임차권을 하나 써놔요.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되면 물건으로 성질이 변형을 가져와. 그래서 물건이 됨으로써 개기는 힘, 무슨 lực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논점은 크게 없지만 그 옆에다 하나 써놔볼래요? 자, 지난번에 이제 써먹겠다고 미리 워밍업을 하고 왔어. 자, 워밍업을 하고 왔어요.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요거. 자, 그러면 이제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돼. 자, 그러면 이제 판결의 종류. 그러면 가로를 치고요. 자,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 그래서 읽어봐요. 이행, 확인, 형성 판결이 있어.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행 판결은 왜 할까요? 이미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당사자가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겠죠. 그러면 가로 읽었어요. 186조 판결이다. 그러면 이행 판결은 뭐예요? 등기와 물건 변동이 발생하겠네요. 자, 확인 판결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무효 유효를 확인하죠. 그러면 이것도 몇 조다? 186조 판결이 돼. 자, 형성 판결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어. 법원이 형성해 주겠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187조 판결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생기대. 그런데 형성 판결에서 딱 하나가 있어. 우리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형성 판결 시험 범위가 딱 하나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로 빠진다? 187조. 그래서 이게 시험에 그렇게 우리 단골맨이야. 단골맨.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초 공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봐봐요. 이제 외운다고 봐봐요. 자, 이행 판결은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제발 그러지 말고 확정 판결은 세 종류가 있는데 형성 판결만 몇 조다? 187조. 나머지는 186조.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 때 186조, 186조, 187조 이렇게 오다가 187조가 뭐지?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판결이야. 그럼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는 이번 달 코스에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요. 그러면 몇 회예요? 작년에가 32회죠. 31회. 어디가 나왔을까요? 자, 그러면 요 문장이 맞나 봐요.
자, 저랑 눈 감고 있을게요.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물건 변동한다. OX, X 몇 조예요? 186조. 등기해야죠. 요게 읽어봐요. 몇 회 때? 30일에 민법 입점 5점짜리네. 민법 입점. 자, 물권법이 14문제 출제되는데 요 4문제가 바로 등기 관련 문제예요. 등기 관련 문제. 물권법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확정 판결.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눈에 익숙해져야 돼. 귀도 익숙해지고. 확정 판결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이행 판결은 몇 조?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대표적인 공임을 분할 판결. 오케이. 그렇게 딱 경기 역할을 딱 머릿속에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등기 기간의 설비. 자, 1번 등기소 가로 열고 신청. 자, 등기소는 거진 출제가 안 되니까 내버려둬요.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 되고. 뒷장을 넘겨보죠. 등기관은 뭐예요? 접수. 등기부는 기록. 이렇게 되는 거래. 기록.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등기부는 기록이야. 그러면 등기부 그랬으니까 이미 배웠으니까 등기부 툭 치고 가요. 어디에다 줄 쳐놔야 돼? 편성. 다 배웠어요. 이제 등기법은 편성. 자,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다? 토지, 건물. 몇 원화 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구분된다. 이원. 그러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가 이원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맨 위에다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등록. 등기 등록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원칙입니다. 자, 등기 등록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저당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석을 해놔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개는 써봐요.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생각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보자고요. 자, 써놓고 부연 설명을 달아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검은 걸로 써놓고 부연 설명은 빨간 걸로 달아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등기 등록을 원칙, 저당권의 대상을 원칙,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데 예적 측면이 있으니까 등기 등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한번 이해해놓으라고. 자, 한번 요 위에 거 읽어봐요. 동그라미잖아요. 자,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이게 바로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이야. 그러니까 명인의 줄임말이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에 의한 임목이야. 그러면 이거는 등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은 된다.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야. 그러니까 임목 등기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은 자,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은 되는데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어. 이유는 등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벌써 힌트 같네요. 자, 요거는 읽어봐요. 등기. 자,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등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항상 생각은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이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달아보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는 이제 쓸 필요 없이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눈이 없어요. 뭘까요? 맹인 그러면 안 돼요. 시각장애, 시각장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길이 없어요. 뭘까요? 맹지. 요거는 맹지. 자, 맹지니까 뭐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요게 이제 지역권이 탄생하는 거야. 지역권. 자, 지역권이 탄생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역권은 그러면 봐봐요. 요 역자 동그라미에서 나와요. 역. 자, 역 부연 설명을 하라. 역이라는 것은 뭐라고 써놨어요? 서비스. 역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이야기해. 영어로 한다면, 한국말로 한다면 여기 봐봐요. 편익이라고 써요. 편익. 편익이야. 자, 극단적으로 하면 길이라고 생각해. 길을. 자, 길이 없을 때 길. 자, 길.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설명을 들어요. 봐봐요. 자, 몇 필지? 두 필지. 요거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거는 A 토지, B 토지. 그렇죠? 요거 한번 읽어봐요. 맹지. 그렇죠? 맹지. 그럼 B가 뭐라고 해야 돼요? A한테 길 좀 내주세요. 이래야 되겠죠. 길. 그러면 요거는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래서 요역지가 되는 거네. 자, 길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A. 그래서 줄성자 떠서 이거는 성역지가 되네. 원래 이제 탈성자가 되는데 의역을 하게 되면 줄성자야. 준다라는 거야. 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가려서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 읽어봐요. 지역권. 그렇죠. 지역권이. 그럼 지역권의 종류는 다시 거꾸로 합니다. 무슨 지가 있다? 요역지와 성역지가 있어. 그러면 요역지는 그러면 길을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받았어? 일부가 받았어? 전부가 받았잖아. 전부. 그렇죠. 전부가 받았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일부 줬어? 전부 줬어? 일부. 그러면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성역지는 그러면 읽어봐요. 전부. 일부자. 자, 시험 최근의 문제예요. 잘 들어봐요. 자, 성역지의 범위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성역지는 읽어봐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여야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됐어요. 자, 요역지는 그러면 받았어, 줬어? 받았어. 그러면 요거는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역지란 그러면 읽어봐요. 길을 받는 토지. 읽어봐요. 요역지. 길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그러면 길이 뭐라고 그랬어? 편익. 그럼 용어 정리가 되네.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고 편익을 주는 토지가 뭐예요? 성역지가 되네. 그러면 요거는 지 거야, 남의 거야? 지 거잖아, 지 거. 읽어봐요. 자기 토지. 요거는 지 거, 남의 거. 남의 거, 타인 토지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읽어봐요.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읽어봐요. 자기 토지에 읽어봐요.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게 무슨 건? 지역권. 이제 나오네요. 근데 이제 맨날 이게 헷갈리는 거야. 받는 토지, 주는 토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지역권은 등기가 돼. 등기가 됩니다. 지역권은 등기가 돼요. 근데 이 토지는 지 거야, 남의 거야? 그러면 지역권이 등기가 된다 해서 뭐예요? 지역권을 저당권의 대상을 잡으면 호로 자식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렇죠? X야, X. X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런 걸 파생시켜야 돼. 그러면 봐봐요. 지역권은 무슨 물건? 영입물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봐봐요. 읽어볼래? 영입물건은 모두 읽어봐요.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지역권은 뭐 된다? 제외.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유물건이라 해서 모두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뭐 지역권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자꾸 잡으라고 그랬잖아. 잡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어. 호로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부정성 위반이라고 나중에 배워.
일단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용익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이러면 틀려. 그래서 봐봐요. 지역권은 등기가 돼. 그래서 바로 뭐라고 써놨어? 원칙이라고 쓰는 거예요.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지분이야?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 그러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돼. 합의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합의지분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항상 저당권의 대상은 등기, 등록, 원칙으로 하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자동차는 저당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요거 이제 지웠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이해를 해 놓으라고. 봐봐요. 자, 지역권 여기 뭐예요? 서비스. 읽어봐요. 극단적으로 길이야. 길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지역권은 성역지와 뭐가 있다? 여역지. 여역지는 받는 토지, 지는 토지. 받는 토지잖아. 성역지는 지는 토지. 그러면 성역지는 지 거, 남의 거. 남의 거, 타인 토지. 여역지는 제 거, 자기 토지죠. 그럼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게 무슨 건?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은 전부야, 일부야?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등기 등록을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거는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 보러 가잖아. 이거는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 보러 가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읽어봐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몇 대 돼 있다. 이하나. 그러면 각각의 저당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저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지 봐봐요. 갑이 돈이 없어서 어라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가 이제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월이 경매가 들어왔어. 자, 경매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월이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낙찰을 받았어. 자,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죠. 자, 집게 아니라 남의 토지잖아.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른 갑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때는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그럼 법정지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어른 갑한테 뭐예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만약에 어른한테 갑한테, 어리 갑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해.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100정짜리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는 갑한테 특별히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건? 법정지상권. 읽어봐요. 법정거라면 법률 규정이야. 법정지상권은 몇 조로 빠져? 187조. 단 처분하려 마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감을 잡아야 돼요.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와 읽어봐요. 건물 등기부가 매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럼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봐봐요. 법정지상권의 1단계 요건. 자, 1단계 요건 읽어봐요.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도 갑, 건물도 갑, 동일 소유자여야 돼. 자,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났네요. 세 번째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자, 세 번째네요. 네 번째는 어떤 결론이 생기냐? 자, 저당권 실행 경매로서 건물하고 토지가 뭐예요?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읽어봐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 법정 지상권을 왜 외워? 그러니까 요 요건은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외워졌는지 한번 이해된 사람은 외워져 한번 봅시다. 1단계 요건. 토지에 건물이 존재. 자, 두 번째는 토지도 갑, 건물도 갑, 동일 소유자여야 돼. 세 번째,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네 번째, 토지든 건물이든 뭐요? 자,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게
민법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그러니까 법정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2번으로 내려가 보죠. 니은. 자,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 그러면 등기 등록 그러면 이제 원칙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부의 물적 편성주의 여기에서 이제 또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 두 번째 다만 행강편제 나와요. 다만. 자,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써먹어야죠. 집합 건물은 몇 부분? 집합 건물은 4부분. 표제부가 몇 개? 2개.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월급. 그런데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되면 우리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천명해야 되냐? 법조문에서. 자,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어요. 봐봐요. 표제부가 몇 부분이야? 2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봐봐요.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서 이걸 전부 한 몸으로 봅니다. 라고 천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기록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거기 다만 가서 줄 한번 깔아요.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천명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야기를 그러면 여기에 기록하면 따로 여기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봐봐요. 한동 건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 여기는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3번에 이제 다 배운 거야. 등기 기록의 양식. 일반 등기부 그러면 읽어봐요. 3번에 일반 등기부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구. 그렇죠. 몇 부분? 3부분. 그렇죠. 자, 4번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에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함께 등기 기록을 사용하며 구분 건물 등기부에 한동 건물의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각 얼굴을 둔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몇 부분? 4부분. 그러면 A번에 가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B번에 가니까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완전 이거는 이제 집합 건물 등기부를 설명한 거야. 설명한 거. 그래서 아까 집합 건물을 미리 한번 보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니은을 가봐요. 니은. 자, 니은과 관련돼서 등기사항의 종류 찾아봐요. 찾았어요? 예, 그러면 A하고 B하고 묶어봐요. A, B. 자, A, B는 그러면 그 앞에다 등본이라고 써요. 등본. 자, B, C, D, E는 초본이라고 써봐요. 초본.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에도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 주민등록 초본이 있죠. 그러면 등기부 등본이 2종류가 있고 등기부 초본이 3종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19회 때 2.5점짜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시험장 중개업 차리지도 말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부가 등기사항 증명서가 몇 종류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등기사항 전부 동그라미잖아요. 전부 증명서는 등본이야. 자, 그러면 2종류가 있어.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 줄쳐놓고 현재 유효사항.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만약에 고객이 왔어. 자, 자기가 중개업을 하면서 뭐예요?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손님한테는 뭘 보여줘야 돼? 말소사항 포함을 보여줘야 돼. 현재 유효사항을 보여줘야 돼. 그렇죠. 본인은 말소사항 등본을 뽑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손님한테 와서 말소사항 포함해서 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관계를 분석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러면 고객이 오면 유효사항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자, 일부 증명서 이게 초본이야. 그래서 가로 안에 특정인 지분 줄쳐놔요. 현재 소유의 현황,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그거 요거는 그래서 상식이야. 상식이야.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전부 증명서 몇 종류?
도정역, 말소사항 포함. 그 다음에 현재 이어사항.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그래서 등본 2개, 처본 3개. 요거는 상식. 19회 때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등기사항 증명서가 아닌 것.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연구 버전. 자, 우리가 장부 중에서도 연구 버전 장부가 6개가 있어. 6개.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써봐요. 1. 자, 우리가 10년, 5년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연구 버전 장부 정도는 한번 잡아놔야 돼. 자, 등기부, 폐쇄 등기부, 도면, 신탁업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자,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 5개 이상. 누가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자,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 2개 이상. 자, 그러면 폐쇄 등기부. 자, 폐쇄 등기부. 자, 폐쇄 등기부, 등기부. 작년에 폐쇄 등기부가 나왔네요. 자, 폐쇄 등기부도 뭐 열람 발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등기부가 문제가 생기면 폐쇄 등기부를 계속적으로 보전하잖아. 그럼 폐쇄 등기부도 발급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작년에 공짜 문제 한번 봐볼래? 다음 중 틀린 것. 읽어봐요. 폐쇄 등기부는 열람 발급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작년 2.5점짜리야. 올해 32회 때. 이게 봐봐요. 그러면 제가 올해 연구 보존 정보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해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완전 공짜야. 12문제 중에 뭐 10문제가 공짜예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폐쇄 등기부는 발급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열람 발급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보존 장부와 관련돼서는 꼭 한번 캐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제 요게 작년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5번이 출제가 안 됐으니까 요거 잡아놔야 돼. 몇 개 이상? 5개. 누가 작성해?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이유는 전산화됨으로써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등기부. 자, 폐쇄 등기부 도면, 신탁업무. 자, 신탁업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자, 공동담보건 몇 개? 5개. 요거는 2개. 그거 한번 잡아놓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연구 보존 장부 여기에 이제 한번 숙제 한번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는 그 정도만 확인해 두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일반 등기부는 뭐라고요? 표제부, 갖고 얼굴. 표제부는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60일 소유권이죠.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그거는 잡아놔야 돼. 자,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부분이야.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굴. 아마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전체 건물, 하단은 전체 땅. 그게 바로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다 해올려니까 똑같이 해올려니까 눈 감고 해올려니까 봐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런다고. 그냥 대지권의 목적 전체 땅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각계 건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각계 땅. 이게 바로 뭐예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비율과 종류. 그러면 전체 땅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러면 각계 땅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을 잡아놓으라. 감을 딱딱딱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322페이지. 자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2절 등기 사항이 나와 있어. 자 등기 사항과 관련돼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 뭐 하나만 개념을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 해요. 그 메뉴에다 써봐요. 자 이것만 이제 설명하고 우리 잠시 또 쉬었다 가자고요. 자 소통이 안 돼. 개념을 정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 뭐고 절차법상에 등기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이렇게 나오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실체법상의 등기 사항은 뭐냐? 요거 자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 자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는 읽어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고 여기는 읽어봐요. 할 수 있는 사항.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야. 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금 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몇 조? 그렇죠. 186조.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예의가 있어. 하나 써요. 자, 점유 취득시효가 그래서 자주 출제돼. 자, 점유 취득시효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이제 배워갈 거예요. 20년 자주 평원 공연하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틀려요.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왜 등기를 해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시효예요? 취득시효.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이제 들어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취득시효란. 취득시효가 뭐예요? 자, 취득시효란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그냥 취득시효야. 자, 취득시효란. 읽어봐요. 쓸 필요 없이 사실 상태를 뭘로?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취득시효야. 그러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취득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오면 꼭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읽어봐요. 견우와 직녀. 견우가 뭐예요? 견우가 소 키우는 남자야. 직녀는 배짜는 여자야. 왜 견우가 되고 직녀가 되느냐? 1년은 며칠? 365일이죠. 그러면 365일 동안 견우와 직녀는 연애질만 해요. 연애질만. 자, 처녀총각 연애질만 해. 그래서 옥황상제가 열받아서 야, 너 365일 동안 연애질만 하면 안 되겠다. 너는 용서가 된다. 너는 364일 동안 배만 짜. 자, 개 소만 키워. 너는 364일 동안 배만 짜. 그래서 하루 만나게 해줄게. 뭐예요? 오작교에서. 하루 오작교. 오작교가 무슨 오자예요? 까마귀 오자야.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하루 만나는데 7월 7석일 날, 자, 까마귀가 다리를 딱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완전 연애질만 하니까, 뭐예요? 너네 하루만 만나줄게. 그러니까 오작교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실 상태를 무슨 상태로? 권리 상태로. 그럼 얘는 무슨 교? 오작교. 여기는 무슨 교? 무슨 오작교야, 오작교는. 등기교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등기교가 남기는 거야. 등기. 그러면 뭐야?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뭐 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려면 뭐 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 주는데 의사표시가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187조 A조항이 하나가 있어. 이게 바로 점유취득시효야.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3, 4월달 모의고사에 다음 중 틀린 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자주평원 공연하게 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뭐 해야 돼? 등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읽어봐요. 186조가 읽어봐요. 점유취득시효. 이거는 단연히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야. 자, 그런데 여기 봐봐요. 자, 아까 요거 이미 배웠어요. 하나 써요. 자, 임차권.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 물권. 채권. 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의 무슨 역이 생겨? 대항력이 생겨. 그래서 앞으로 요 절차법상의 등기 능력,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을 용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읽어봐요. 등기 능력. 자,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임차권은 등기 능력은 있어. 근데 등기를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용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저랑 이제 소통이 돼야 돼.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포함관계를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놔요. 자, 다른 색깔로. 어디가 더 넓어? 어디가 더 넓어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대체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186조는 그러면 봐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면서 등기를 뭐예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야. 이제 이게 용어가 정리가 돼야 돼. 용어가 정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점유권은 무슨 성이 없어? 우선적 효력이 없어. 즉 배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요거 이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한 번 더 하고 가죠.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럼 187조는 읽어봐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나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87조는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할 사항이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187조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고 뭐라는 거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몇 조? 186조.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그럼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이렇게 지웠어. 자, 186조는 뭐예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야. 그럼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으로서 187조 사유와 자, 187조 A조항으로서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그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이제 제가 등기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끌어 나가는 거야. 읽어봐요. 등기사항인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물건. 등기할 사항인 권리. 이제 문제 연결되기 시작하죠.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렇게 이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합니다.